어 이 포장 관련돼서 이제 최근 KS 표준을 개발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아마 향후에 저희가 추진 계획 자체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ISO 국제 표준까지 개발하는 것들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통 이제 표준하면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언티픽하고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현재 이제 개발되는 표준은 실제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볍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는요. 포장재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KS 표준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표준을 왜 개발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표준을 두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개발 사례 1, 2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을 개발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논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많은 업체에서 이 KS 표준을 잘 활용하고 많은 활용이 있어야지 좋은 표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개발 개요고요. 첫 번째 요 그림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곰 빼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겪는 경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 왼쪽에 보시면 그 케첩이 있는데요. 이 케첩을 보통 보시면은 대부분 가정에서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 중앙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용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액체가 들어가서 이 용기 표면에 붙어서 배출되지 않는 이런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봐주시면은 화장품은 한 15%, 세제는 16%, 그다음에 소스 같은 건 15%, 치약 치약은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각 집안마다요 굉장히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요 끝까지 짜서 쓰시는 분, 그다음에 그냥 버리시는 분, 칼로 도려내서 그 안에 그 용기 그 기구를 통해서 다시 쓰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보시면은 이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제품을 그 구매를 하고요. 내용물의 한 85%, 90%밖에 쓰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10개만 쓰면 될 걸 가지고요. 한 11개, 12개를 사용해서 써야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개를 산다는 의미 자체는 환경 부하가 굉장히 부하가 커진다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장재의 자원 낭비나 환경 부하를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실생활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그림인데요. 친숙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컨디셔너 있고요. 그다음에 클렌싱 폼 같은 것들. 아마 대부분 이제 클렌싱 폼 화장품 같은 것들은 오래 외부에 노출되면은 질이 상한다고 해서 대부분 안 쓰시는 분도 많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방 세제인데요. 주방 세제 대부분 이제 뭐 펌핑 튜빙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얘를 막 기울여서 쓰고 그다음에 전체 이제 해체해서 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내용물이 잔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기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저희가 이제 요거트를 위에 이제 뚜껑을 제거하면은 대부분의 이전에는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뚜껑에 그 표지에 묻은 것들을 저희가 그냥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혀로 이제 핥아서 먹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요거트의 어떤 그 표면을 뜯게 되면은 위에 이전처럼 묻어 있는 내용물이 없이 이런 깨끗한 표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것도 발수 리드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표면에 초발수 표면 코팅을 해서요. 표면에 그 어떤 워터 같은 것들, 그 액젓 같은 것들이 잘 떨어질 수 있게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처음에 보셨던 뭐 케찹 용기라든지 다른 내용물이 점도가 있는 이런 용액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액들이 이제 당연하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의 기술을 보시면은 용기에서 굉장히 내용물이 깨끗하게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 표면의 특수 표면 코팅을 통해서 내용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만든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표준 개발을 하면서 서베이를 많이 했습니다. 산업체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라고 해서 저희가 용기 안에 또 다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쓰면은 용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전량 다 쓸 수 있다라는 좀 획기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은 저희 이제 가격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내용물을 다 100%쓸 수 있는 것과 15% 남는 것들은 저희가 마트에 보시면 뭐 15% 세일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구매를 할 때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이 제품들은 정가에 사시더라도 실제는 10% 15% 저희가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환경 부하도 저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장재에 대한 평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리사이클래스라고 해서 기존의 인증으로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요, 잘 비워진다. 그래서 비움 용이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움 용이성이 좋다 나쁘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 인증해 보시면은 기존에는 얘가 인증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인증들이 이전 인증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트렌드를 보시면은 어떤 특정 화학적인 유해 물질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기능성 부분, 그리고 환경성에 일부 예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A, B, C, D, E 등급, E, F 등급까지 해서요. 대부분 A, B 보니까 좀 파란색이고요. E, F 보니까 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D를 보니까 까맣고 빨갛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A, B는 굉장히 괜찮구나. 그리고 B, C, E, F는 약간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되는 내용물을 저희가 이제 고체상까지는 다 대부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요. 대상은 주로 액상, 페이트상. 그래서 뭐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토마토 케첩이라든지 이런 페이스탕까지 내용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표준에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이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꽉 눌러서 끝까지 빼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약해서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 많이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표준에 보시면은 얘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내용물을 어떻게 토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토출의 시도를 언제 멈춰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KS 표준안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저희가 처음에 이 표준 개발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요인으로 삼았던 건요. 첫 번째로는 영향 1에 보시면요. 실제 사용 가능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나 구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만 쓰면 되는데요. 저희가 12개수 구매해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되는 거죠. 10개 살 거 12개 사게 되면은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얘가 액상이 많이 내용물이 표장에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 완전히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성에도 굉장히 많은 저해 요소로 활용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부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 포장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부자재, 포장재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기업들이 용기를 제작을 해서 자사 제품 내용물을 집어넣는 것들이 아니고 용기를 구매를 해서 자사 제품의 내용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용기 안에 특정 제품이 들어와 있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표준 중에요. 표준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재료에 대해서 이 표면에 대한 특성을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이 특성을 어떤 요인으로 가져갈 것인가 큰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용기를 저희가 그 빈 용기를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용기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 비움이 굉장히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이 용기에 따라서 내용물이 토출되는데 저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를 도출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은 용기를 만드실 때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거해야지 내용물이 잘 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엔드 프로덕트입니다. 소비자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제품 내에서 제품 내용물이 얼마만큼 잔류하는지를 보는, 그리고 그런 표준. 그래서 표준은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가이드 부속서를 하나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점검표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 표면의 특성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기존의 ISO나 ASM이나 이런 표준을 봤을 때는 가장 이 표면의 비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는 접촉각이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접촉각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접촉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안에 이제 요런 액적이라는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얘가 각도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표면에 이렇게 크게 누워 있으면 얘가 빠져나가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얘가 쉽게 비워집니다. 그래서 이 접촉각을 측정하는 것들이 가장 표면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요소를 통해서 표면의 비움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가장 표현하기에 찐득찐득하고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오지 않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험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적으로 극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좀 빠져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도고요. 두 번째는 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점도 표준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도 표준용이 100, 1000 그다음에 많이 넘어가는 것들을 각각 PP나 P 포장 용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알루미늄, 유리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요. 역시나 점도가 큰 것들은 접촉각이 커서 표면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인 높이가 좀 완만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영향은 있지만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극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류상에서 가장 극성이 높은 것들은 물입니다. 물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극성이 좀 다른 물질들을 좀 첨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물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들을 접촉하기 높은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성이 낮아지는 다이오드 메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진 오일, 그다음에 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요. 이 편차 갭이 굉장히 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접촉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요, 저희가 용액을 선정을 할 때 점도로 할 것인가 극성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저희는 극성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성에 따라서 로딩하는 것들을 물, 다이오드 메테인,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글리세롤 이런 것들 세 가지 시험 용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준에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얘를 왜 하는지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얘를 어디다 적용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 방법은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이라서요. 크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는 첫 번째로는 얘는 1차 포장 용기입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 용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 용기에서 뭘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젖음성 웨터빌리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움성의 반대 의미겠지만 웨터빌리티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액적을 떨어뜨려서 이 접촉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요. 여기다 뭘 떨어뜨리냐?
저희가 내용물이 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주로 극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을 음료회사인데 저희가 음료회사면은 우리가 사들이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용매, 이 표준에 따라서 물을 가지고 표면 장력을 측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사항을 파악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시험 액적이 물, 그리세롤, 다이오드, 메테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준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꼭 이 표준에 세 가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다면은 그 실제 자기 본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접촉각을 측정해서 상호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접촉각은 기계가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고요. 복잡하진 않고 그냥 요런 그 물방울을 표면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고요. 맨 마지막에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 각각의 접촉각을 이미지를 통해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액적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 내용물은 액상 페이트 상이고요. 그다음에 용기를 봤더니 용기가 어마무지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만들려면은 각각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를 보시는 바처럼 좀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자유낙하 토출형이라고 해서 딱딱한 그 플라스틱이라서 그냥 기울여서 쓰는 것들입니다. 기울여서 대부분 가장 그 세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세제 같은 것들 그냥 그 기울여서 쓰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요. 그냥 가압식 토출형이라고 해서요. 가압식 토출형은 저희가 이제 뭐 그 로션 같은 것들 쓰실 때 굉장히 눌러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압해서 토출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관성 유도식 토출형인데 좀 어색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스킨 같은 것들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서 나오지는 않고요. 얘가 특별하게 어떻게 탁탁탁탁 쳐줘서 이 미량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관성 유도식,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펌프라든지 분사기라든지 이런 그 용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고요. 그럼 각 카테고리별로 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적용 범위고요. 적용 범위는 아까 동일합니다. 내용물은 액상 및 페이스상 내용물만 해당이 되고요. 토출 유형 아까 말씀드린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유낙하 토출식은요, 좀 간단합니다. 그냥 그 얘를 기울여 가지고요, 계속 나올 때까지 측정을 하고 계속 그 지켜보고 있다가요, 5초 이상 얘가 더 이상 내용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얘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평가를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용의 그 내용물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압식 토출 유형이고요. 요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를 눌러야겠죠. 누른 다음에 누르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막 쓰다가 보면 갑자기 공기가 푹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출하다가 어떤 공기가 같이 토출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 스탑을 하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성을 통해서 내용물을 입구 쪽으로 민 다음에 다시 상하 완복 운동 10번을 하고 다시 3회 토출을 한 다음에요. 이런 것들을 10회 반복을 해서 최종 종료 시점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식 토출 유형은 여기 보시면 뭐 튜브나 파우치 같은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차적으로 가압으로 토출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플라스틱 기구 같은 것들을 써서 얘를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어 넣는 그 박싱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3회 반복해서요, 최종 종료 시점을 맞고요. 그다음에 관성 유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상하 왕복 운동 장치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장치를 개발해서 얘가 안정적으로 계속 토출이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3회 연속 이상 내용물이 토출되지 않는 시점에까지 토출시켜서 최종 내용물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측정 방법은 그 실제 원래는 한 100g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토출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토출된 양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5g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잔류량 자체가 한 5% 남아 있는 이런 계산 방식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계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부속서에 보시면요. 부속서에 보시면 저희가 그 똑같은 내용물의 용기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 이 잔류량 내용물이 토출이 좀 저해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코카콜라 같은 그런 유선형 같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굴곡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나름대로 도안을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몸체 부분은 1차적으로 각진 부위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어깨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진 부분이 있으면 내용물이 그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굴곡이 여러 개가 있는 이제 모양을 통해서 굴곡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야지 내용물들이 토출되는데 저해 요소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토출구 자체가 여러분들 보통 용기를 이제 뒤집어서 맨 마지막에 토출구 근처로 내용물을 다 뽑아내서 마지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뒤집어서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들, 그리고 보통 투명한 소재를 통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몸체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토출구는 좀 넓은 것들이 좋겠죠. 너무 좁다 보면은 빼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높은 것들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토출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 튜빙 같은 것들이 바닥까지 다 끌어가 있고요. 이전에 보시면은 이전에는 얘가 이제 그 튜빙 자체가 바닥의 중앙까지 갔었는데요. 최근 튜빙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보통 맨 바닥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양쪽까지 끝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으로 이제 분리를 통해서 세척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환경부하의 저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표준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포장 산업입니다. 포장 산업은 1차적으로 기술을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요. 얘를 평가를 해야지 바이어라든지 수요자에게 이 재질의 우수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을 살 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런 것보다는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측면은 소비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샴푸를 1년 동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5만 원,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많이 사면은 많이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버리려면 또 여러 번 닦아서 재활용통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 측면에 보시면은 제품 내용물이 남아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들은 환경부하를 높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책적 측면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비움성이 용이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환경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이런 환경성에 대한 요소에 비움성을 넣게 되면은 이런 표준 방법이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이 표준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라는 것들이 가장 큰 환경 측면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준은요, 현재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용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내용 자체는 제품 내용물의 실제 사용 가능량 측정 방법 표준화 연구로 2023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KS 표준안이 개발 예정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2026년부터 국제 표준을 좀 추진을 해서 저희가 2028년 정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KS 표준하고
국제 표준으로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제 표준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준비한 내용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 조금 이제 평소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가볍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